비 오는 날 병원 청소하는 홀딱 젖은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자신과 가족의 인생에도 큰 반전이 됩니다. 잠깐, 우리 시청자들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동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그쪽으로 인사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고급 요양병원에서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조리보조로 일하는 이수연이 출근하는 소리였죠. 34살의 수연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의 대장암 투병과 간병비를 혼자 떠안게 되어 급하게 요양병원에 돈 벌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쌓인 병원비와 생활비는 수연이 혼자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수연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시작됩니다.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죠. 단순한 조리보조 업무일 뿐이지만 수연은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서 음식의 간을 조절하고 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부드럽게 조리하기도 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는 과할 정도로 세심했지만 수연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식인데 정성을 담지 않으면 안 되죠. 수연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음식은 맛없다는 편견이 있지만 수연이 담당하는 날에는 환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차이였죠. 특히 수연의 눈길을 끄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1인실에 입원한 장영철이라는 78살의 노인이었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장영철은 매일 새벽이면 혼자서 병원 마당으로 나와 쓰레기와 낙엽을 주웠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왕년의 직업이 청소였냐, 왜 매번 청소만 하냐며 그런 장영철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장영철은 과묵한 성격인 듯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면회객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1인실이라는 공간이 더욱 그를 고립시키는 것 같았죠. 수연은 그런 장영철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수연은 우산도 없이 마당 청소를 하고 있는 장영철을 발견했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는데도 장영철은 묵묵히 쓰레기와 낙엽을 줍고 있었어요. 수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비 맞으시면 안 되죠. 수연은 자신의 우산을 장영철에게 씌워주었어요. 그리고는 빗물에 젖은 쓰레기들을 대신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영철은 잠깐 멈춰서서 수연을 바라보았죠. 그러자 수연이 제가 할게요.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장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 한마디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틈이 날 때마다 장영철의 청소를 도왔어요. 대화가 늘어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수연에게 장영철은 그저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였고 장영철에게 수연은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딸과 같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크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외로운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따뜻하게 살아야 해요. 수연의 이런 말들이 장영철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장영철에게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수연은 장영철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밤 근무를 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죠. 환자들이 밤에 음식을 요청하면 기꺼이 간단한 죽이나 미음을 끓여주기도 했고 잠들지 못하는 환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장영철은 그런 수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남이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성실하고 친절한 수연의 모습에서 장영철은 진정한 인간다움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수연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갔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오후 수연은 갑작스럽게 병원 이사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리실에서 다음날 식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간호사가 급히 찾아와 말했어요. 수연 씨, 이사장님이 바로 오시래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무슨 실수를 했을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연은 앞치마를 벗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이사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앉으세요. 이사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딱딱하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특정 환자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친절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환자 말씀이신지요? 1인실 장영철 환자 말입니다. 다른 보호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유독 그 환자만 특별 대우한다는 거죠.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영철 어르신을 도와준 것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자신은 정말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는데 말이에요. 실상은 이랬습니다. 얼마 전 한 환자 보호자가 수연의 친절함을 간호사실에서 크게 칭찬했어요. 수연 씨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편하게 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다른 직원이 질투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 직원은 수연보다 병원에 오래 근무했지만 아직 정규직 전환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있던 그 직원은 수연이 자신보다 먼저 승진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돈 많아 보이는 노인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 한다던데 1인실 환자들한테만 특별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퍼졌고 몇몇 보호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사장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서비스만 하면서 왜 유독 그 환자만 특별히 돌보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똑같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계약도 이번 달로 만료해요. 수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정규직이 되면 어머니 치료비를 좀 더 여유롭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정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결정된 일입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고개를 숙이고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아무도 없는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장영철 어르신과 함께 청소를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뒷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막막했어요. 자신은 정말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대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 어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수연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영철이었어요. 장영철은 평소처럼 마당을 둘러보다가 울고 있는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가만히 다가왔어요. 말없이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왜 울어? 장영철의 부드러운 물음에 수연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정규직 전환이 취소된 것,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 모든 게 억울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장영철은 조용히 들었어요. 수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장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너 같은 딸이 있으면 착하고 싹싹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이 일도 열심히 잘하는
장영철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장영철이 수연을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연의 진짜 마음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수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쉽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나이도 적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원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생활비마저 빠듯해졌어요. 결국 수연은 동네 고깃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병원보다 낮았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저녁 시간대 주로 일했는데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요. 소주 한 병 더요. 고기 언제 나와요? 너무 늦는데? 시끄러운 음성과 재촉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수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어머니 김미선은 집에서 홀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수연이 병원을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선은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빨리 회복해서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연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낮에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고깃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수연은 빌라 앞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자신들의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싼 차도 한 대 서 있었고요. 혹시 이수연 씨 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을 보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성진그룹 부회장 장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저는 장하윤입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장하윤의 말에 수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라니? 자신이 도와드린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나 싶었어요. 제 아버지, 장영철 말입니다. 그제야 수연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성진그룹 창립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에게 보는 사람 없어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재라고 칭찬하더군요. 장하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영철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중이었지만 다행히 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어요. 요양병원은 수술 후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재정비하기 위한 공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당신의 친절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수연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저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큰 기업의 창립자였다니 말이에요.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하루하루 일기를 쓰셨는데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장하윤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장영철이 병원에서 쓴 일기였어요. 당신의 친절은 저희 아버지 회복기에 외롭지 않고 즐겁게 지내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저희 재단에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장하윤은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장영철 어르신이 정말 괜찮아지셨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명함 뒷면에 재단 주소와 연락처를 써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보죠. 장하윤이 떠난 후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성진복지재단이 위치한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고 로비만 봐도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수연 씨시죠? 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니 장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좀 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영철이 병원에서 쓴 일기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장영철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수연이가 마당 청소를 도와주었다. 사람은 남이 안 볼 때 착해야 한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다. 한결같다. 수연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늘 공평하게 친절하다. 특별히 누구를 더 잘해주지도 않고 누구를 소홀히 대하지도 않는다. 진짜 사람이다. 야간 근무할 때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늘 열심히 일을 잘한다. 환자가 밤에 배고프다고 하면 번거로워하지 않고 간단한 죽을 끓여준다. 이런 사람이 인재다. 회사에 수연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말이다. 수연은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셨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무척 신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하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암 완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수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암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 판정을 받지만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하윤의 설명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당신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자격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데 수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장하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잊지 못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격증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장하윤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암 완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면에서 지원할 테니까요. 수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장하윤의 배려에 수연은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암을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아요. 장하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기존 프로그램들을 둘러보시면서 적응하시고 점차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돼요.
수연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장영철 어르신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실 때 병원에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수연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수연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연한 친절이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연이 성진복지재단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재단의 기존 프로그램들을 둘러보고 암 완치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갑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재단에서 일해온 선배 직원들은 수연의 입사를 못마땅해 했어요. 병원 조리보조 출신이 갑자기 프로젝트 리더라니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이 의견을 내면 다른 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프로젝트 기획을 한다고 이론적인 얘기만 하네. 현실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수연의 제안들은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더 큰 문제는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익명 게시판에 수연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성진그룹 회장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취직한 사람 있다더라. 요양병원에서 부자 노인한테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치사하다. 그게 실력이야? 아니면 운이야? 댓글들은 더욱 악의적이었습니다. 수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추측과 비난을 쏟아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수연은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집에서도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챈 거였죠. 수연아,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수연은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몸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했던 거예요.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져 갔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이 재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암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추가 치료가 필요했고 그만큼 병원비도 더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절망적이었어요. 재단에서 받는 급여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연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당장 생활비도 문제였죠. 결국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시선들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장영철 어르신과 장하윤 부회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르신. 제가 부족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수연은 속으로 장영철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끝나게 되다니 허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수연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우선이었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것이 정말 맞는 결정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직서를 가방에 넣고 회사로 향하는 그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수연 씨시죠? 장영철 어르신이 수연 씨를 찾고 계세요. 가능하시면 오늘 중에 한번 오셔서 뵐 수 있을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르신을 먼저 뵙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모든 게 끝나는 마당에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갈게요. 수연은 회사에 연락해서 오후에 개인적인 일로 외출한다고 말하고 점심시간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간병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장영철의 병실은 예전과 같은 1인실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니 장영철이 창가에 앉아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수연의 목소리에 장영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앉아. 장영철은 수연을 의자로 안내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어르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덕분에 말이야. 장영철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수연은 어르신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표정에 다 드러나나 봅니다.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시선들, 인터넷에서 퍼지는 악플들, 어머니의 건강 악화까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장영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창문 밖을 봐. 수연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마당이 보였어요. 예전에 어르신과 함께 청소했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저기서 너는 매번 나를 도와줬지. 우산 씌워주고 청소도 함께하고 혹시나 내가 불편한 건 없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잘 보살펴줬어. 장영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열심히 일을 잘했지. 힘들어하는 환자들 돌볼 때도, 야간 근무할 때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각종 일들을 잘 처리해냈지. 넌 똑똑한 사람이야.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했어.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지. 나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어. 장영철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를 비롯해서 너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그리고 강한 아이이기도 해.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장영철은 수연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재단일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수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싶었지만 장영철은 이미 모든 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그만두지 마. 좀 더 버텨봐. 내가 하려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나처럼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장영철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일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나에게 해준 일처럼 말이지. 수연은 장영철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견뎌볼까요? 어르신,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있어.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좋은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장영철은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 수연은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르신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수연은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수연은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펼쳤습니다. 다시 사는 날 캠페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암이 낫는 게 끝이 아니라면 그 후 삶을 돕는 사람이 돼야 해. 수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사직서를 찢어버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주변의 시선이나 악플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암 완치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죠. 다시 사는 날 캠페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어, 재교육, 심리 상담, 그리고 사회의 편견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당일 재단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인들, 의료진, 암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성진복지재단 다시 사는 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암이라는 병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수연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병은 나아도 사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암 생존자들이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주변의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청중들은 수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암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암 생존자들이 다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연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했어요. 직업 재교육 과정, 창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 어머니도 암 생존자시거든요.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진정한 회복은 사회로의 복귀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연의 답변에 청중들은 더욱 깊이 공감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여러 언론에서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암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프로그램 참가 신청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김미선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수연이 권유했는데 어머니도 관심을 보인 거였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해볼게. 어머니는 암 환자 가족 요리 모임에 참여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강한 요리를 함께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날 수연은 어머니를 데리고 재단 센터에 갔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다른 참가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도 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는군요. 맞아요. 가족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다른 참가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밝게 웃었어요. 수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한편 회사 내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연을 곱지 않게 보던 동료들도 다시 사는 날 캠페인의 성공을 보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잘하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미안하다. 몇몇 동료들이 수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연은 그런 변화가 기뻤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수연의 너그러운 반응에 동료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인터넷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악플을 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수연의 성과를 보고 사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는 분이네요.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암 생존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이 가장 기뻤습니다. 장하윤 부회장도 수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알아보신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엄마, 요리 모임은 어땠어요? 좋더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다음 주에도 갈 거야.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수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사는 날 캠페인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성진복지재단 센터는 이제 많은 암 생존자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센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센터는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미술치료실에서는 암 생존자들이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교육실에서는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진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젊은 암 생존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수연은 센터를 돌아보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1년 전 사직서를 찢어버린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머니 김미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암 환자 가족 요리 모임의 대표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요리하면서 금세 친해지시더라고. 어머니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 환자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조언이 있었거든요. 내가 못해준 걸 우리 수연이는 늘 해내는구나. 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은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장영철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종종 센터에 들러서 암 생존자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어르신, 수연이 다가가자 장영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앉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센터에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하다가 비 온 그날 내가 나에게 우산 씌워주고 대신 청소해준 거 기억해. 장영철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게 내 마음을 다시 걷게 했어. 수연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르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지. 장영철은 정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보는 사람 없을 때가 진짜라고 했지. 넌 그걸 보여줬어.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어르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지. 아직 시작일 뿐이야. 장영철은 수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젠 제가 그 우산이 될게요. 다른 사람에게도. 수연의 말에 장영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센터는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오는 사람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다시 사는 날을 꿈꾸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은 그런 작은 친절들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언제나처럼 일찍 센터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센터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자. 그리고 그 우산 아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늘 한결같이 친절한 인성이 진짜 인성이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이죠. 그런 수연이 잘 돼서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느낀 점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